징기스칸의 생애와 철학. 징기스칸의 생애. 어린 시절 징기스칸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 하나로 징기스칸은 1162년경 몽골 초원의 작은 부족장 예수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 이름은 태무진으로 강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무진의 어린 시절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의 아버지 예수게이는 태무진이 9살 때 타털르족에 의해 독살당했고 이로 인해 어린 태무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냥과 채집을 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생존에 대한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키웠습니다. 그는 동생들과 갈등 그리고 부족 내외의 적들과 싸움을 통해 강인한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 통합과 징기스칸으로 등극. 태무진은 성장하면서 몽골 초원의 여러 부족들과 동맹을 맺거나 전쟁을 통해 그들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주로 결혼 동맹과 동맹 맺기를 통해 권력을 확대했으며 그의 리더십은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1206년 태무진은 몽골 부족을 통합하고 징기스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징기스칸은 대군주 또는 우주군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강력한 지위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세계 정복의 길. 징기스칸은 몽골 초원의 통합을 넘어 세계 정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몽골 제국을 중앙아시아, 중국, 중동, 동유럽까지 확장시켰습니다. 그의 군사 전략과 전술은 매우 혁신적이었으며 빠르고 기동성이 있는 몽골 기병대는 적들에게 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취와 유산. 징기스칸은 1227년 서하 원정 중병을 얻어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몽골 제국은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에 의해 더욱 확장되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유산은 단순한 영토 확장에 그치지 않고 그의 통치 철학과 문화적 영향을 통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징기스칸의 전쟁 스타일. 징기스칸의 전쟁 스타일은 매우 혁신적이었고 그는 전략과 전술 면에서 대단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적을 기습하고 빠르게 공격하는 기동전을 즐겨했으며 기병대를 중심으로 한 전투 방식이 특징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적의 허점을 공략하고 기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장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정보 수집과 정찰을 매우 중시했으며 적의 동태를 파악한 후 철저한 계획을 세워 공격했습니다. 그는 심리전을 잘 활용하여 적군을 혼란시키고 사기를 꺾는 데 능했습니다. 또한 적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위와 공성전술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의 군사 전략 중 하나는 적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그가 정복한 많은 지역에서 성공을 거두게 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는 또한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외교적 수완도 발휘했어 적의 동맹을 분열시키고 새로운 동맹을 맺는 데 능숙했습니다. 징기스칸의 인생 철학. 징기스칸의 인생 철학은 그의 행동과 통치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된다는 엄격한 생존의 법칙을 신봉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그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몽골 제국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인간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믿었으며 자신이 하늘의 뜻을 따라 몽골을 통합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키우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효율성과 조직력을 중시했으며 자신의 제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정복한 지역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했으며 이러한 포용적 태도는 그가 통치하는 지역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징기스칸의 명언. 내가 세상을 정복했다면 내 후손들은 평화를 지켜야 한다. 하늘이 나를 선택했으니 나는 그 뜻에 따라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된다. 나의 힘은 군대가 아니라 하늘이 준 명령에 따른 것이다. 나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적들이 나를 평화롭게 두지 않는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군대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적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자만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 한 번의 패배가 모든 것을 잃게 하지는 않는다. 다시 일어나 싸우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인 운명을 무찌르는 것이다. 징기스칸의 업적. 징기스칸의 업적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몽골 제국을 세우고 그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며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의 주요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몽골 제국 건설. 징기스칸은 몽골 초원을 통합하여 단일 국가를 세웠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중 하나를 건설했습니다. 그의 제국은 중앙아시아, 중국, 중동, 유럽 일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토를 포함했습니다. 군사혁신. 징기스칸은 군사전술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기병 중심의 기동전술을 발전시켰으며 몽골 군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전략은 후대의 군사 지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교의 자유 보장. 징기스칸은 정복한 지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종교적 갈등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이는 그의 제국 내에서 종교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상업과 교역 촉진. 징기스칸은 상업과 교역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몽골 제국 내의 교역로를 보호하고 상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는 동서양 간의 문화와 물자 교류를 촉진하여 실크로드의 번영에 기여했습니다. 야사법전 제정. 징기스칸은 그의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야사라는 법전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전은 몽골 제국 내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제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징기스칸에 대한 훈사. 세계를 정복한 자. 징기스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는 강력한 무력으로 세상을 바꾼 군주였다. 징기스칸은 몽골의 통합자이자 세계의 개척자였다. 그의 발자취는 대지에 남았고 그의 정신은 인류의 역사에 새겨졌다. 징기스칸의 힘은 하늘에서 왔으며 그의 제국은 하늘만큼이나 넓었다. 그는 무자비한 정복자였으나 그의 통치는 공정하고 질서정연했다. 징기스칸은 단순한 전사나 정복자가 아니라 진정한 통치자였다. 그의 이름은 몽골의 영광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징기스칸의 유산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을 함께 안겨주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제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징기스칸의 대표적인 일화. 아버지의 죽음과 부족의 배신. 징기스칸이 아직 태무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독살당했습니다. 이 사건 후 태무진과 그의 가족은 부족에게 버림받았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경험은 태무진의 생존 본능과 결단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의 리더십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한의 수호자 장군과의 대결. 징기스칸은 중국의 금제국을 공격하던 중 금나라의 수호자로 불리던 장군 우자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자루는 강력한 장군으로 징기스칸의 진격을 저지하려 했으나 징기스칸은 전략적으로 우자루의 병력을 분산시키고 그를 포위하여 승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징기스칸의 뛰어난 전술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입니다. 타타르족에 대한 복수.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타타르족에 의해 독살당한 후 그는 오랜 세월을 거쳐 타타르족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결국 그는 타타르족을 완전히 무찌르고 그들 중 성인 남성을 모두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일화는 그의 무자비함과 동시에 개인적인 원한을 끝까지 갚으려는 집념을 보여줍니다. 징기스칸의 대표적인 전쟁 승리. 칸갈라스 전투. 징기스칸이 몽골 초원에서의 패권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징기스칸은 강력한 적국인 칸갈라스족을 격파하며 몽골 초원을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라타르 전투. 이 전투는 징기스칸의 금나라 원정에서의 첫 번째 주요 승리였습니다. 그는 몽골 기병대의 뛰어난 기동성을 이용해 금나라 군대를 분산시키고 승리를 거두며 중국 대륙으로의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 침공. 징기스칸은 호라즘 제국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이 원정은 몽골 제국의 서쪽 경계를 유럽과 중동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드르 전투. 이 전투는 징기스칸의 장군인 수보타이가 러시아 남부에서 케프루스 연합군을 물리친 전투입니다. 이 승리는 몽골 제국의 동유럽 정복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서하 정복. 징기스칸의 최후의 정복으로 서하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는 그의 마지막 군사적 승리로 기록되었으며 그는 이 원정 중에 사망했습니다.
징기스칸의 대표적인 패배 사례, 진나라 성벽 앞에서의 고전. 징기스칸은 금나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거대한 성벽 앞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는 몽골군이 전통적으로 성벽을 상대하는 데에 약점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결국 성벽을 우회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여 진격했습니다. 카를라크 전투. 징기스칸은 호라즘 제국과의 전쟁 중 카를라크에서 잠시 패배를 겪었습니다. 이는 자기 기병대가 몽골군의 측면을 공격하여 일시적으로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곧 병력을 재정비하여 이 전투를 극복했습니다. 1, 2강 전투. 징기스칸의 부하였던 장군들이 1, 2강에서 금나라 군대와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했습니다. 이 사건은 몽골군의 약점이 드러난 사례 중 하나로 징기스칸은 이후 전술을 변경하여 금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주요 인물과 관계. 보르테. 징기스칸의 첫 아내로 그의 일생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보르테는 징기스칸의 정치적 공명자이자 그의 야망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고 징기스칸의 제국 건설에 있어 중요한 지원자였습니다. 제베. 원래는 징기스칸의 적이었으나 나중에 그의 충실한 장군이 된 인물입니다. 제베는 징기스칸에게 충성을 맹세한 후 몽골 제국의 확장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징기스칸의 주요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용맹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수보타이. 징기스칸의 가장 신뢰받는 장군 중 한 명으로 그의 군사 전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보타이는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징기스칸의 정복 활동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잠무흑가. 징기스칸의 어린 시절 친구였으나 나중에는 그의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잠흑가는 징기스칸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패배하여 처형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징기스칸의 인간적인 면모와 정치적 야망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호라즘 샤 알라우딘 무하마드. 징기스칸과 적대 관계에 있던 호라즘 제국의 황제입니다. 징기스칸은 호라즘 제국과의 전쟁에서 그를 격파하며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이 전쟁은 징기스칸의 서방 정복 활동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꿈꾸는 미래와 남기고자 한 이야기. 징기스칸은 몽골 초원을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몽골의 법과 질서를 전 세계에 확립하고 하늘이 허락한 세상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의 정복 활동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하나의 법과 질서, 그리고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는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후손들이 그의 유산을 이어받아 몽골 제국을 영원히 유지하길 바랐습니다. 그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으며 그의 통치 철학은 몽골 제국 내에서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징기스칸이 남기고자 한 이야기는 강한 자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으며 하늘의 명령에 따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정복과 통치 철학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역사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